오케이. 오케이. 쫙. 쫙. 아버지가.
오케이. 갑오징어. 오케이. 자,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갑오징어. 자. 갑오징어. 갑오징어. 우와. 대왕 갑오징어 짬낚시를 잠깐 나와서 했고요. 한 30분 만에 큰 거, 그 다음 크기 그냥 큰 거 이런 거 한 3마리를 잡았고요. 거의 뭐 연타성으로 잡았다고 봐야죠. 영상의 어떤 의미는 밑걸림하고 연관된 겁니다. 밑걸림에 대한 그 노이로제 같은 트라우마들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갑오징어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는 더 그래요. 어떤 특정한 핀 스팟에 어떤 아주 작은 어떤 핀에 갑오징어들이 몰려있는 게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낚시고, 제가 그런 식의 어떤 낚시를 좋아해서 거기에서 우르륵 우르륵 이렇게 잡고 좀 쉬었다가 또 우르륵 우르륵 이렇게 잡고 이런 패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동을 좀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런 스팟, 그리고 큰 대왕 갑오징어, 큰 아이들만 좀 잡는 쪽 위주의 낚시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훨씬 재밌어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편차는 좀 있었던 편인데, 그런 개인 편차를 보여주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 밑걸림하고 연관이 되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제가 아마 영상에도 표현이 될 건데, 밑걸림을 피하려고만 막 그냥 밑걸림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어해서 밑걸림 있는 데를 도망가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 뭐 걸려요, 여기 밧줄 있어요, 여기 뭐 걸리니까는 빨리 올려요 해서 몇 분씩 다 한꺼번에 다 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일부러 그런 포인트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꾸 낚시를 안 하고 진행을 안 하고 채비를 빼게 되면 낚시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 그렇게 여기 뭐 걸리니까 빨리 뺍시다 하고 얘기했던 분들이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아마 불쾌하실 거예요. 불쾌하시고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그걸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시즌에 특히 더 그렇고요. 암놈 위주의 어떤 중심이 되는 낚시가 원래 진행이 돼요. 산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갑오징어의 운명, 그 일생의 아주 극히 적은 부분, 이제 산란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적은 부분의 시간을 남겨놓고 산란을 하게 되면 결국엔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일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란을 목적으로 들어온 애들이 산란하고 연관 없는데 완전 동떨어져 있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핵심입니다. 들어오다 나가다 잡히는 놈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들어오고 나갈 때에 실제 이동은 얘네들은 저수심 때에 바닥층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이 잘 움직이는 상층부에서 이동을 합니다. 오징어류가 다 그렇고, 그래서 주먹망에 잡히는 것들 보면 밑바닥에 그물을 치는 게 아니라 상층부에 정치망을 쳐서 갑오징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성보다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에 어떤 얘네들이 모여있는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산란하고 연관된 산란터 주변에 산란을 위한 암놈들이 있는 주변에 순놈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낚시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맨바닥에 알을 붙이지 못합니다. 어떤 구조물에다 붙이게 돼 있어.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긴 로프, 두꺼운 로프, 해조류, 통발, 그리고 밑에 있는 어떤 구조물, 쓰레기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바위. 해조류에 붙이는 습성은 간단해요. 해조류가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광합성이 가능하고 산소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해조류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썩은 데다가 붙이는 경우는 적어요. 거기에는 죽은 물이거든요. 호수 같은 데 가보시면 죽은 물이 있고 산물이 있는데 그것도 수심층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서 수초 해조류에다가 애들이 알을 붙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항상 원활하고, 너무 물이 멈춰 있어서 죽지 않는, 너무 깊어서 햇빛이 닿지 않는 뭐 이런 데가 아니라 햇빛도 원활하고 어떤 산소 공급도 원활하고 어떤 해조류가 있다는 건 양분도 그 일대에서 뭔가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났을 때도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좋은 곳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알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 중에 통발도 들어가고요. 밑에 있는 돌, 바위, 틈, 쓰레기, 로프, 어장줄, 미역, 해조류는 이건 당연한 거고, 무슨 예를 보면 좌대 같은 양식장. 예. 근데 어차피 중층에 있는 건 우리가 잡기 어려우니까 바닥층 위주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무늬오징어처럼 한다고 하면 중층도 잡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구조물이라는 건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밑걸림이라는 거죠. 밑걸림. 우리가 말하는 건 밑걸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밑걸림이 걸리는 주변에는 갑오징어가 무조건 있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밑걸림 있는 데가 아니라 갑오징어 낚시 포인트에 갔는데 내가 밑걸림을 감지를 하면 그 밑걸림 감지와 동시에
입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밑걸림을 감지하는 게 중요하지 밑걸림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밑걸림을 걸리지 않고 감지했을 때 잡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밑걸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걸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하려고 하다가 잡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을 놓치면 일부분은 빼고 거기에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분을 빼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좀 무모하고 조금 좀 과격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이고 뭔가 좀 전투적인 낚시를 하시는 분들, 밑걸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 뭐 이 10,000원짜리 애기를 넣든 1,000원짜리 애기를 넣든 내가 이 밑걸림이 있는데 갑오징어가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피하면서 타이트하게 그 주변에 있는 갑오징어를 잡는다라는 마음을 먹고 똑같이 그렇게 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빈도가 올라가겠죠. 그걸 빼신 분들보다 거기에 훨씬 비중이 많고 거기에 빈도가 많은데 그걸 빼시는 분들은 확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여기 반 저기 반이기는 해요. 거기가 밑걸림이 있는 지역에 애들이 많이 있는 거 반, 없는 것 반이지만 그 확률의 반, 밑걸림이 있는 그 반의 대부분이 만약에 갑오징어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그걸 빼고 낚시하시는 분은 꽝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아층이라든지 경험이 많고 밑걸림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그날 조항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포인트의 차이라기보다 날짜의 차이라기보다 낚시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그날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밑걸림이 감지되는 주변에는 무조건 갑오징어가 있다. 단 갑오징어 낚시 포인트에서는. 그리고 암놈이 훨씬 큽니다. 대체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뭐 전체적인 통계나 뭐 이런 과학적이나 논리적인 거, 뭐 논문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 경험에는 암놈이 커요. 그리고 좀 순놈이 작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알을 숙성하고 산란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우성을 가진 인자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아서 산란을 하는 게 모든 어떤 생태계의 어떤 섭리죠. 이것도 순놈은 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산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암놈은 그런 우성인자가 가진 놈이 훨씬 산란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입니다. 자연. 자, 어쨌든 그래서 대왕갑오징어를 잡으려면 암놈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또 구조물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밑걸림 안 걸리는 데서 뭐 이렇게 낚시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사냥하니까 산란터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서 나와서 작은 놈들을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빈도가 떨어지고 마리수가 떨어지더라도 큰 놈들이 잡히려면 좀 구조물이라든지 밑걸림이 있는 곳이 좀 좋지 않나 라는 제 주관입니다. 주관.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낚시하시는 분이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 만족도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다 피해서는 낚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차피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지줄이 짧으신 분이나 직결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물이 흐른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느리대도 물이 흐른다는 가정하에 뽕돌과 채비가 있다면 이게 뽕돌이고 이게 채비고 원줄이라고 하면 이게 채비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거슬러 가면 채비가 쭉 옆으로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제가 배를 운영할 때 대체적으로 배가 물 흐르는 방향의 뒤쪽에서 물 흐르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훨씬 낚시라든지 낚시의 어떤 기법 중에 어떤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있을 경우에 뽕돌이라고 쳐요. 이런 식으로 애기가 무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밑걸림이라고 쳐요. 이게 바닥에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얘가 먼저 가요. 근데 이 느낌을 내가 이렇게 전달해서 느낄 수 있느냐, 좀 쉽지 않아요. 안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서 뭉그러져서 쭈그러져 갖고 뽕돌이 딱 달 때, 이때 뭐가 더럭더럭 걸리는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당겨보기 전에는 이렇게 뭉개졌어. 이렇게 뭉개졌어. 그래서 내가 줄을 쭉 당겼어. 여기에 바닥에 애기가 걸렸어. 짧죠. 훨씬 짧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내가 회피할 수도 있죠. 이게 없었어. 같이 붙어 있어요. 애기가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면 바로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50cm를 이렇게 다시는 분이 있어요. 목줄을, 가지줄을 50cm 정도 다는데 분명히 이점은 있어요. 분명히 이점. 그거를 잘못됐거나 이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구조물이 있고 밑걸림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전혀 간과하지 않는 분들, 그냥 무조건 이 채비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에서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불리해요. 당연히 불리하죠. 그 대신에 이 목줄의 길이만큼 내가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내가 봉돌이, 이 채비가 여기에서 갑오징어가 잡고 난 다음에 내가 봉돌을 무슨 짓을 해도 이게 갑오징어라고 했을 때 갑오징어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이나 이물감이나 이질감이 덜기 때문에, 경계심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바늘에 걸려있는 놈을 내가 그러면 얘가 쭉쭉 당기면 아싸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낚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낚시는 얘가 감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감지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런 반응성을 중요하시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밑걸림에서는 훨씬 얘보다 얘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걸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밑걸림에 밑걸림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밑걸림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밑걸림을 감지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 밑걸림 걸린 다음에 해봤자 어차피 입질을 못 봤죠. 네. 그리고 영상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걸림에 걸렸을 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거, 탈출하면 거기서 바로 낚시가 진행이 되는데, 그 포인트에 밑걸림이 있는 부분에 갑오징어가 막 여기 있는데 밑걸림에서 뺐어요. 얘네들이 긴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여기서 뺐는데 딱 여기에 다시 유치해. 그러면 이 갑오징어한테 입질 받을 확률이 있지만 끊어졌어. 그러면 끊어졌으면 입질을 받아도 나는 걔하고 상관없죠. 얘네들이 갑오징어가 이 애기를 갖고 놀든 말든 내 채비는 끊어진 채로 빈줄로 올라오는 거죠. 이래서 밑걸림에 대한 극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대왕 갑오징어, 특히 봄철, 산란철, 사실 여름이라고 봐야죠. 산란철에 들어오는 갑오징어 낚시에서 밑걸림, 두 종류 낚시에서 통틀어서 제가 항상 그런 걸 강조를 하지만 두 종류뿐이 아니라 모든 낚시에서 밑걸림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밑걸림이 없는 지역만 가지고 낚시를 했을 경우에 특정한 어리어에서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데 빼고 낚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그런 분, 2, 3년 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밑걸림 걸리는데 야, 왜 여기에 도대체 무슨 포인트가 이러냐, 개떡 같으냐, 이런 데서 무슨 낚시를 하냐 하면서 아예 낚싯대 꽂고 인상 푹 쓰고 낚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 심리는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요. 당연히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 얘기는 전혀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뭐 소통에 단절이 있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이제 제 책임이긴 한데, 제가 어떤 그런 정보 전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분 스스로도 단절하진 않았나, 자기 편한 낚시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겠죠. 예. 그런 분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낚시 고수다라고 하면 밑걸림이 안 걸리는 데서만 낚시를 잘하는 고수가 되실 수 있죠. 밑걸림 걸리는 데서는 전혀 못 하시고 이러고 힘들어 하시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고수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밑걸림이 있는 데서도 잘하는 고수가 되고 싶을 겁니다.